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동평균선은 이미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조금만 공부를 더 해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SMA, EMA, WMA, DMA, TMA, HMA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죠.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있는 이평선마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MA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계산 방식이 단순하다 보니 안정적이지만 대신 반응이 느립니다. 추세가 이미 한창 진행된 뒤에야 따라붙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EMA가 나옵니다. 최근 가격에 가중치를 더 줘서 반응 속도를 끌어올린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반응이 빨라지니까 노이즈도 많아집니다. 괜히 위아래로 휩쓸리는 구간에서 신호가 자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HMA 같은 방식이 등장합니다. 계산을 여러 번 꼬아서 지연을 줄이면서도 곡선을 매끄럽게 만드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쓰다 보니 불편한 점이 보이고 그걸 개선하다 보니 새로운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오래된 지표이지만 동시에 계속 발전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등장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동평균선을 다뤄보겠습니다. SMA, EMA, HMA까지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칼만 이동평균선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만들어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추세를 깔끔하게 잡아냈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평선입니다. 그럼 기존 이평선들과 무엇이 다른지 실제 차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구간은 하락이 한 차례 강하게 나오고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 추세가 꺾이며 하락이 이어진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이야말로 이동평균선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MA, EMA, HMA 그리고 칼만 이평까지 4가지를 모두 동일한 60기간으로 설정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 이동평균선 SMA부터 보겠습니다. 이 선은 지난 60개 봉의 평균 가격을 그대로 연결한 선입니다. 계산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곡선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크게 요동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보시면 하락이 나올 때는 가격이 이평선 아래에 머물고 있고 반등이 나올 때는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옵니다. 겉으로 보면 추세를 잘 보여주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중간중간 캔들이 이평선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툭 넘어가는 순간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추세가 바뀐 건지 아니면 단순한 반등인지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다음으로 지수 이동평균선 EMA를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60기르입니다. EMA는 최근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SMA보다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만 보면 솔직히 큰 차이가 체감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선을 겹쳐 비교해보면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급등이나 급락이 강한 나온 구간에서는 EMA가 살짝 먼저 방향을 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즉, 극단적인 변동 구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평범한 추세 구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 SMA든 EMA든 가격의 평균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추세가 이어지는 도중에도 이탈이 군데군데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선으로 삼고 매매하기에는 애매한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평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연은 줄이면서도 노이즈를 최대한 걸러내는 방식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헐 이동평균선 HMA입니다. 보시면 앞선 SMA나 EMA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선이 훨씬 날렵하고 가격에 거의 붙어서 따라갑니다.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다른 이평보다 훨씬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HMA가 가장 좋아 보이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위아래로 빠르게 흔들리는 구간을 보시면 선이 오히려 과하게 출렁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좋은데 그만큼 작은 변동에도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결국 HMA는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정작 급격한 변동에서는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빠른 대신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칼만 이동평균선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색상입니다. 상승 추세는 초록색, 하락 구간은 빨간색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보통은 이평선의 기울기를 보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칼만2평은 색상으로 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간에 캔들이 이평선을 잠깐 넘거나 이탈하는 구간이 있어도 색상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MA나 EMA에서는 이런 순간마다 기준이 흔들렸죠. 그런데 칼만2평은 작은 흔들림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만 색이 바뀝니다. 즉 이 말은 단기 노이즈를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잠깐 반등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승 추세로 판단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 변화가 생겼을 때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추세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훨씬 안정적이죠. 이제 기존 이평선들과 오늘의 주인공인 칼만2평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SMA와 EMA, 오른쪽에는 칼만2평입니다. 설정은 모두 동일하게 60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죠. 선 자체는 분명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만 보고 현재는 확실한 하락 추세입니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보시면 중간중간 캔들이 이평선을 살짝 넘습니다. 추세는 하락 같긴 한데 이게 단순 반등인지 전환의 시작인지 판단하려면 결국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같은 구간인데 선의 색이 이미 추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이면 하락, 초록색이면 상승입니다. 중간에 캔들이 선을 잠깐 넘었다고 해서 색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작은 흔들림에는 반응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될 때만 색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는 해석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평균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SMA나 EMA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추세의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다면 칼만2평이 훨씬 직관적입니다. 그런데 칼만2평의 색상의 변화를 통한 필터링 개념은 사실 트레이딩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원래는 항공우주 분야, 특히 나사에서 우주선 궤도를 계산할 때 사용되던 수학적 필터링 기법입니다. 우주선이 비행하면서 받아들이는 센서 데이터에는 수많은 잡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 노이즈를 제거하고 실제 궤도만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칼만 필터입니다. 이 개념을 차트에 적용한 것이 칼만 이동평균선입니다. 가격 데이터 속에 섞여 있는 단기 노이즈를 걸러내고 구조적인 방향성만 추출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빠른 이평이 아니라 노이즈를 제거한 추세 이평에 가깝습니다. 결국 SMA는 안정성, EMA는 반응 속도, HMA는 지연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칼만2평은 필터링에 초점을 맞춘 진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만2평을 단타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테스타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 단타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죠. 테스타는 매매 초창기부터 한 가지 신념이 분명했습니다. 돈을 꾸준히 벌려면 운이나 감각에 의존하면 안 되고 결국 추세를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을 중심에 두고 매매를 했습니다. EMA도 써보고 HMA도 써보고 그 당시 알려진 웬만한 이평은 거의 다 적용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분명 추세를 보고 들어갔는데 진입하자마자 가격이 이평을 뚫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락 추세라고 판단했는데 잠깐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오해해서 손절합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이평을 기준으로 매매하다가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손실이 쌓여갑니다.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준이 흔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테스타는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칼만 이평선을 접하게 됩니다. 기존 이동평균선처럼 단순히 가격을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흔들리는 움직임을 한번 걸러내고 방향이 살아있을 때만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테스타에게 칼만2평은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려준 비법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추세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준 기준이었습니다. 색이 유지되는 동안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고 색이 바뀌기 전까지는 괜한 변동에도 휘둘리지 않기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후 매매 횟수는 줄었지만 잔고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손절은 빨라지고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작은 노이즈에 반응하지 않으니 수익 구간을 온전히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테스타의 매매는 지금도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복잡한 보조지표 여러 개를 겹쳐놓지 않습니다. 뉴스나 수급, 재료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봅니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가 꺾였는가. 이 한 문장으로 테스타의 매매 기준은 거의 설명이 끝납니다. 단타를 하면서도 그는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방향이 유지되는 동안 포지션을 홀딩하는 데 집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타라고 하면 빠르게 사고 빠르게 나오는 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테스타의 방식은 다릅니다. 빠르게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방향에 올라타고 그 방향이 유지되는 동안만 머무릅니다. 칼만 이평이든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이동평균선이든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도, 앞서와 동일한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약 2달 동안의 가격을 평균으로 낸 값이죠. 그래서 이 선은 단기보다는 중기 흐름을 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동평균선의 핵심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가격이 평균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차트 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캔들이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은 최근 평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상승 쪽에 힘이 실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평균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고 하락 압력이 더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기준은 실제 매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참여자들이 같은 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지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쭉 올라가더라도 눌림이 나오면서 이평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고 반등하는 장면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 위에 가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동평균선이라는 평균 가격이 합리적인 매수 구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이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다가 잠깐 반등해도 이평선 근처에서 매도세가 다시 나옵니다. 평균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평균 가격이 되돌림의 한계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기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평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로 큰 방향을 판단하고 평균 근처에서는 지지와 저항을 봅니다. 이제 이 기본 개념 위에 칼만 이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테스타가 이 원리를 어떻게 단타 매매에 녹여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타 매매에 필요한 세팅부터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상단의 지표 탭을 눌러서 검색창에 칼만 ATR이라고 입력하시면 관련 지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버전을 추가해주세요. 이 선이 추세를 판단하는 메인 기준선입니다. 이 이평이 하는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방향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꺾였는지, 색이 유지되고 있다면 추세 유지, 색이 바뀌면 전환. 테스타는 이 선을 중심에 두고 매매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점과 저점을 객관적으로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검색창에 HH, HL, LH 마커라고 입력해서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위에 HH, HL, LH, LL 같은 표시가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설정으로는 너무 많은 표시가 나옵니다.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을 열어주세요. 먼저 인풋에서 레프트바와 라이트바를 둘 다 10으로 맞춰줍니다. 이 설정은 고점이나 저점을 확장할 때 양쪽으로 10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스타일 또는 옵션에서 하이어 하이 HH와 로어 로어 LL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꺼주세요. HL이나 LH는 이번 매매법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오브젝트 관련 옵션에서 패널 레이블과 라인도 꺼주시면 화면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에는 HH와 LL 두 개만 남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10으로 했기 때문에 고점이나 저점 표시는 캔들 10개나 지나야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늦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타 매매법에서는 첫 번째 고점, 첫 번째 저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형성 과정이고 두 번째가 만들어지면서 구조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기는 순간이 세 번째가 되죠. 그 지점이 실제 익절 구간입니다. 참고로 HH는 하이어 하이,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의미하고 LL은 lower low,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의미합니다. 즉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지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리하면 칼만 이평으로 추세의 방향을 판단하고 HH와 LL로 구조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차트 세팅은 끝났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평선이 계속 초록색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위로 쭉 밀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고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탈했네 정도로만 보는데 칼만 이평에서는 이건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하락 이탈하고 동시에 이평선 색상이 빨간색으로 전환된 그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매도에 진입한 이후 하락이 한 차례 나오고 캔들이 몇 개 더 형성되면서 첫 번째 저점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바로 익절하지 않고 테스타 매매법의 핵심인 두 번째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평선이 계속 빨간색을 유지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다음 캔들에서도 음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저점 신호가 나온 구간에 수평선을 딱 그어줍니다. 이제 하락 추세가 살아있다면 이 선을 종가 기준으로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캔들에서 장대 음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수평선을 종가로 이탈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린 자리입니다. 여기서 진입해 있던 매도 포지션을 전부 익절하면 됩니다. 이후 이평선이 빨간색을 유지하며 하락이 이어지다가 캔들이 이평선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평균 가격대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색상이 초록색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바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면 색상 전환 이후에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명확하게 돌파하는 양봉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그만큼 진입가는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이건 선택의 영역입니다. 매수에 진입하고 캔들이 몇 개 더 형성되면 첫 번째 고점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 자리가 기준입니다. 이 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고점 신호입니다. 초록색이 유지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살짝 눌리며 옆으로 횡보합니다. 이 과정이 오히려 좋습니다.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상승 추세가 진짜라면 이 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겁니다. 잠시 횡보가 이어지다가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수평선을 시원하게 돌파합니다.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전부 익절합니다. 익절하고 나서 가격이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걸 보면 솔직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들고 있을 걸,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매번 최고점에서 정확히 익절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측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죠. 이제 이 구간을 조금 멀리서 보겠습니다. 칼마이평이 빨간색으로 전환되면서 매도에 진입했죠. 그리고 결과를 놓고 보니 저점 표시가 총 3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저점은 그 순간에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차트가 다 지나고 나서야 세 번째 저점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번째 신호까지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점에 수평선을 긋고 그 선을 종가로 하락 이탈했을 때 익절했던 겁니다. 매수도 고점 표시가 3개가 찍혀 있다고 해도 세 번째 고점은 결과론이에요. 우리가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고점에 선을 긋고 그 수평선을 종가로 돌파할 때 익절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평선이 계속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도 그 아래에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하락 추세 구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이평선 근처까지 올라오고 색상이 초록색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보입니다. 이평선 근처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그 자리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매수 이후 가격이 한 번에 쭉 올라가면서 첫 번째 고점 신호가 찍힙니다. 그 다음 움직임을 보세요. 저점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두 번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쌍바닥입니다. 한 번 내려가 보려던 가격을 시장이 두 번이나 막아냈다는 건 아래에서 받치는 힘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 추세가 생각보다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세 지속의 힌트입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포지션을 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템포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평선이 계속 초록색을 유지하고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며 두 번째 고점 신호가 나옵니다. 보통이라면 두 번째 고점에 선을 긋고 돌파 시 익절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추세 지속형 패턴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조금만 유연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조금 더 추세를 믿어보는 거죠. 가격이 진행되다가 세 번째 고점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며 그 수평선을 종가로 뚫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전량 익절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평선 아래로 잠기고 색상이 빨간색으로 전환됩니다. 이건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넘어가는 자리죠. 이평선을 하락 이탈하고 빨간색으로 바뀐 그 캔들에서 매도에 진입합니다. 매도 후 하락이 이어지며 첫 번째 저점 신호가 찍힙니다. 조금 더 기다렸더니 두 번째 저점 신호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쌍바닥이나 추세 지속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점에 수평선을 긋습니다. 하락 추세가 살아있다면 이 선은 종가로 깨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이평선까지 되돌림 반등을 줬다가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립니다. 결국 수평선을 종가로 이탈하는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전부 익절합니다. 익절하고 나서 보니 가격이 저점을 한 번 더 크게 낮춥니다. 솔직히 이럴 때는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멀리서 보겠습니다. 칼만 이평으로 먼저 큰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갱신되는지를 보면서 익절 타이밍을 정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점 저점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를 하나 추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이는 이 고점 저점 표시는 실시간으로 바로 찍히는 게 아닙니다. 캔들이 몇 개 더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표시가 됩니다. 즉 흐름을 정리해주는 도구이지 선행지표는 아닙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확인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백테스트 화면에서는 너무 잘 들어맞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 3개, 저점 3개가 정확하게 찍혀 있고 그 선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익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세 번째 고점인지 그 순간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좋지만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타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자 친구와 함께 본인의 매매 로직을 그대로 옮긴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칼만 이평의 추세가 시작된 시점을 출발점으로 잡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일정한 비율과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표시해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으로 카운팅해 준다는 부분입니다. 몇 번째 고점인지 몇 번째 저점인지 사람이 일일이 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은 눈으로 보면서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그 고민 자체를 제거해 줍니다. 추세가 시작된 이후 형성된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이 카운팅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고점이 애매하게 겹치거나 저점이 미세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때 감정이 개입됩니다. 이건 두 번째로 치자. 아니 이건 무효로 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그 여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기준을 고정해 놓고 그대로 차트에 표시하죠. 한때 이 지표가 일본 커뮤니티에 잠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꽤 강했습니다.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노골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이건 거의 답안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안지 이평선 지표였습니다. 이제 차트에 이 답안지 이평 지표를 추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작동 원리부터 보죠.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은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그 자리에 숫자 0이 찍힙니다. 이 숫자 0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그 순간부터 고점이 갱신될 때마다 수평선이 자동으로 그어지고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돌파에서 1,
두 번째에서 2, 세 번째에서 3, 일일이 세지 않아도 됩니다. 차트가 스스로 지금은 두 번째 고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구조이죠. 그리고 추세가 꺾이는 지점에서는 이평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숫자는 다시 0으로 리셋됩니다. 새로운 카운팅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저점이 낮아질 때마다 수평선이 자동으로 그어지고 저점을 한번 낮추면 1, 다시 낮추면 2, 또 낮추면 3, 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지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점과 저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비율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저점이 약 2% 하락, 두 번째에서는 약 2.5%, 세 번째는 2.7%, 이런 식으로 기준 비율을 만족해야만 다음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의 또 하나의 장점은 고점 저점을 표시해 줄 뿐 아니라 수평선까지 자동으로 그어줍니다. 일반 칼만 입형 매매에서는 두 번째 고점에 직접 선을 긋고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했죠. 이제는 그 과정이 자동화됩니다. 카운팅과 동시에 기준선이 생성되고 가격이 그 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하면 익절 타이밍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절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고점이 형성되었다면 그 수평선을 기준으로 돌파 시 익절을 준비하거나 전략에 따라 해당 카운트 지점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저점이 나오고 그 기준선이 형성되면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강하게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세 번째 이후에도 4, 5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세 번째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추세의 강도를 보고 홀딩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일반 칼만 입형과 다반지 입형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칼만 입형을 보면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구간을 보시면 중간중간 색상이 툭툭 튀는 구간이 보이죠. 분명 전체 흐름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평 색상이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이게 실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색상 전환을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면 상승 시작인가 하고 롱매수에 진입했다가 손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들은 실제로 추세가 바뀐 게 아니라 단기적인 노이즈였던 겁니다. 이제 같은 구간을 다반지 입형으로 보겠습니다. 일반 칼만 입형에서는 색상이 여러 번 바뀌었던 구간이 단 한 번만 전환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색상이 쭉 이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같은 칼만 입형 기반이지만 다반지 입형은 더블 필터링 수식을 사용해 단기적인 흔들림이나 작은 되돌림에는 반응하지 않고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색상이 바뀝니다. 일반 칼만 입형만 보고 있었다면 여러 번 손절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반지 입형으로 보면 그 자리는 진입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색상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기존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면 중간에 털리지 않고 훨씬 길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기능을 켜고 다반지 입형으로 실전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가격을 보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눈으로 보면 상승 추세 같죠. 그런데 이동평균선 색상을 보세요. 아직 핑크색, 즉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섣불리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평이 푸른색으로 전환됩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캔들도 이평선 위에 안착해 있고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이 양봉 캔들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추세 전환이 처음 나왔던 자리로 잡습니다. 그런데 매수 이후 가격이 바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평을 다시 깨고 내려오면서 설정해둔 손절가를 터치합니다. 여기서는 미련 없이 손절입니다. 이제 가격이 위로 못 가고 저점을 한 번 더 낮춥니다. 그리고 다반지 이평이 다시 핑크색으로 전환됩니다. 캔들도 이평 아래에 있고 색상도 하락으로 확장됐습니다. 이 음봉 캔들에서 매도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역시 추세 전환이 나온 자리로 동일하게 잡습니다. 매도 후 가격이 한 번 저점을 낮추고 첫 번째 저점 신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 되돌림 반등이 꽤 강하게 나옵니다. 이때 초보분들이 흔들립니다.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손절가를 정해놨습니다.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평선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아래로 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 신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진입가 대비 이미 3.6%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매매가 다시 손실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신호가 나오면 손절가를 처음 설정한 자리에서 진입가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죠. 그리고 세 번째 저점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익절을 합니다. 손익비를 보면 손절은 짧고 익절폭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2평 근처에서 비비다가 강하게 돌파합니다. 색상도 푸른색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추세 전환 자리로 잡습니다. 2평이 푸른색을 유지한 채 횡보합니다. 첫 번째 고점 신호가 나오지만 여기서 바로 익절하지 않고 두 번째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점 신호가 나오면 아까처럼 손절가를 진입가로 옮겨줍니다. 손절가를 바꾸면서 이제 이 매매도 손실로 끝날 수는 없게 됩니다. 추세를 유지하며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세 번째 고점 신호에서 익절합니다. 이 매매도 손익비가 매우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절하고 나니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고점까지 이어집니다. 추가 수익을 못 낸 것은 아쉽지만 원칙대로 세 번째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2평 부근에서 가격이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훅 빠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2평 색상이 핑크색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는 망설일 필요 없이 숏포지션 진입입니다. 손절가는 추세 전환이 발생했던 자리로 정하겠습니다. 숏포지션 진입 이후 가격이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면서 첫 번째 저점 표시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진입가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락이 이어지며 세 번째 저점 신호가 찍힙니다.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익절 이후 바로 또 진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한동안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2평이 힘있게 돌파합니다. 동시에 색상도 푸른색으로 전환됩니다. 이건 명확한 추세 전환입니다. 여기서 매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은 추세 전환이 나온 자리로 잡겠습니다. 진입 후 가격이 바로 쭉 올라가지 않고 횡보가 이어집니다. 이 구간이 초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죠. 그런데 자세히 차트를 보면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평 색상도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죠. 즉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괜히 중간에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점을 높이며 첫 번째 고점 신호가 나오고 이어 두 번째 고점 신호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손절가를 진입가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점 신호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다반지 2평을 활용한 매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반지 2평은 트레이딩뷰 기본 제공 지표가 아닙니다. 텍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결제해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지표입니다. 매달 $1,000, 하나로 약 1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표입니다. 저는 이 지표를 직접 결제해서 받아왔고 기존 매매 흐름에 맞게 코드를 수정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지표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서 익절하는지까지 전자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이 다반지 2평 지표와 다반지 2평 매매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다반지 2평 정복 전자책도 함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표와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더 깊게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